이 너른 들판, 한반도의 곡식창고, 백성을 무시하고 개인 재산 분리에 앞장선 군수에 저항한 사건. 만석보를 만드는데 임금을 주지 않았고 물세를 무겁게 거두어들인 일에 저항하여 민초들이 일어났다. 만석보를 파괴하기에 이르고 다음 군수는 결국은 만석보를 없앴다. 이렇게 시작된 민초들의 봉기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동학혁명까지 달리게 되었다. 만석보의 과다한 물세를 보다 못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고부 관하로 달려갔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괘씸죄로 곤장을 쳤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다. 이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고부군수로 돌아왔다. 이 과정을 지켜본 농민은 감정이 폭발했고 그들은 사발통문을 돌려 수천 명의 농민들이 말목장터에 모였다. 철종 6년인 1855년에 태어난 그의 이름은 영준, 자는 명숙. 봉준은 어릴 때의 이름이고 녹두는 키가 작아 불린 별명이었다. 이곳은 전봉준 장군이 거사를 벌일 때의 고택.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전주 구미리, 정읍의 감고,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고 전한다. 18살 되던 해 정읍의 통곡으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 생사를 결의한 동지 김계남을 만나게 된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황토현 전투나 전적지나 황토현에 있는 기념관에 가기 전에 먼저 전봉준 선생님의 그 고택에 들렸어요. 네, 아주 아담하고 조용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동학혁명의 지도자셨잖아요. 그 동학혁명의 중심에 서셨던 분이 살았던 곳이라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곳을 들렸다가 황토현 전적지에 가서 기념관도 들리고 좀 더 동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운동, 종교적 성격과 정치개혁의 성격을 뗀 민중혁명운동이었다. 동학혁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한 폭동이었을까? 참다 못한 농민들의 봉기였을까?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는 봉기한 농민들을 동학도라며 탄압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수만 명의 농민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무장, 영광, 장성, 전남북 일대를 차례로 점령하며 탐관오리를 추방하고 그해 5월은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압제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겠다고 한 농민운동의 놀란 초정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청나라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 역시 고림인 보를 구실로 출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천조화약으로 냉각기관을 가진 동학군은 다시 일어섰다. 동학군이 바라던 꿈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의 밀란을 알아본다. (19세기) 말에 접어든 조선은 개항을 이루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조선 후기의 고단한 삶을 먼저 만날 수 있다. 한민족은 백이민족으로 흰옷을 입고 살았던 생화상을 만난다. 조선 후기의 먹거리와 어떤 옷을 입고 살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당시에 고단했던 생활을 만난다. 조선 말의 조세제도, 평민 서민들에게 무겁게 부과된 세금은 삶을 어렵게 했다. 토지세를 토지 주인이 내는 대신 소작농이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란 시기의 서구 열강은 나라 문 열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양을 오랑캐로만 취급할 수도 없고 오랜 조선의 전통 문화를 버리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먼저 병인 양요 사건, 미안하면 개방하라고 협박을 했고 미국, 러시아, 영국, 먼 나라까지 개항을 요구하였다.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며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군과 동학군과의 화해로 탄생한 집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풀지 못했다. 지배계층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는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일어선 결과 동학혁명이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세계사에 기록될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혁명이었다.
전주 화약의 약속, 그리고 불이행. 외세의 개입을 반대한 이유로 다시 일어선 동학군은 우금지 전투에서 관군과 일부군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동학혁명 중에 20만 명의 순박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패배에 그치고 말았지만 이 운동의 결과는 짓눌린 민중에게 자주정신과 새로운 세계의 안목을 심어주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가는 이 길은 동학혁명의 실패의 길이지만 그 역사는 죽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동학군을 해산하고 전봉준 장군은 순창 피놀이로 피신하였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 압송되어 가는 장군의 비체 유적지 피놀이. 믿었던 부하 집사의 손에 잡혔다.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 전봉준은 남쪽으로 피난을 하여 순창 피놀이에 도착하였다. 피놀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고부 접주로 활동할 당시 집사 업무를 보았던 김경천이 살고 있었기 때문. 민부군을 조직하고 있던 전라 가명 사람들과 함께 전봉준이 묵고 있는 주막을 포위하였다. 공회당에 가둔 뒤 관군에게 인계하였다. 그 대가로 현상금을 받았고 군수의 자리를 받기도 하였다. 동학혁명군이 제시했던 패전개혁안 12개 조항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탐관 오리의 숙장,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정죄, 노비 문서의 소각, 인재 중심의 국가요원 선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만약 동학혁명이 승리로 끝났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게 되었던 국난을 막을 수도 있었다. 서양인의 시선은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보았을까? 전시를 통해 알아본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 한국에 머물렀던 서양인들이 남긴 자료와 기록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본다. 그들도 동학혁명을 우발적인 봉기로 보지 않았고 왕권에 대한 충성스런 혁명으로 보았다. 조선의 어딘가에 애국심의 맥박이 있다면 농민들의 가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의 참기 어려운 강탈에 평범한 농민 봉기보다는 훨씬 더 큰 무장항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느 밀란보다 중요한 활동이었고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은 명분도 뚜렷하고 합리적이었다. 반란자보다는 생각이 뚜렷한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평가했다. 죽임을 당한 지도자들을 서소문 밖에서 만난 이방인은 이렇게 느꼈다. 조잡한 장대에 매달려 있었지만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외세에 힘입어 봉기를 진압하였지만 정신은 잠재우지 못하였다. 국내에 한정된 자료로만 평가되어 왔던 동학혁명. 서양인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한 결과는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을 만난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있다. 여러 날의 밀란과 동일시하여 보려한 유럽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동학을 되돌아보면 순수한 애국심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평가는 삼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보았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후손들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나라를 빼앗아갔다. 나의 구국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며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들을 타도하여 세계에 인류 공존을 이룩함이니 외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전북 출신 독립운동한 백정기 의사의 출사표다. (1933년 3월 17일) 주중일본공사 저영이 나서기 전에 구국의 결의를 담은 말이다. 중국 상하이 6.3정 의거의 출사표이기도 하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 1월 19일 전북 정읍의 비농의 아들로 태어나 편모스라에서 자라났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는 달리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고 활달하였다.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1919년 고향의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고 1924년 일본에서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였다. 평생 조국 독립의 그날을 위해 싸웠던 사람. 1934년 6월 북한은 이사하의 형무소의 좁고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하고 만다. 이때 국가의 나이 39이었다. 진정 자유로운 조국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조국 독립의 선구자여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빛나는 별이었다. 1933년 전국 상해의 6.3정 의거 이후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사진 한 장.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일제에 대한 교파의 분노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교파의 단단한 두 손은 조국 산하의 모습이요, 교파의 꼿꼿한 어깨는 나와 같은 동지의 모습이요, 교파의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눈빛은 온 국민의 영혼인 자주독립의 소망이었다. 구파는 1896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에서 출생한다. 그러나 7살 때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지로 이사오면서 이곳이 사실상의 고향이 된다. 전에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3.14의 3의사를 다녀오고 나서 백정기 의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정기 의사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갑니다. 그리고 영상이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나키스트 운동까지 하신 분이라는 건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상당히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셔서 안타깝고, 네, 이분의 정신은 이분 말처럼 후대에도 계속 살아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1932년 상하이, 이회영과 김제 출신 정화암이 지휘하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였다. ROC의 공사, 암살 계획 직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1933년) 초 상하이에 있는 고급 요정 6.3정, 일본 육군 대장과 일본 공사 ROC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 군부를 대표하는 육군 대신으로 총리 대신보다 더 큰 실권이 있는 인물이었다.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한 장본인,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만 의거였다. 이 활동으로 백정기 의사는 잡혔고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백정기와 흑색 공포단. 이번 거사는 나의 몫이라고 나서며 거행된 6.3정 의거.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책임을 나에게 미루고 다른 동지들은 형량을 적게 받기를 바랬던 백정기의 의사. 39세에 찬란한 목숨을 거두고 만다. 유해 봉안식에서 3천여 명의 교포들이 입을 모아 부른 애국가는 안익태의 곡이 아닌 올드랭 사인이었다.